네, 안녕하세요. 자,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0.34%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상승이다라고 얘기한 그렇지만 뭐 그래도 0.34% 이렇게 상승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게 드디어 좀 모양이 좀 다르게 나왔죠. 개인 수급과 외인의 수급, 그다음 프로그램 수급, 그렇죠? 개인의 매도가 어떻게 매수로 바뀌고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바뀌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저도 뭐 이렇게 프로그램의 그 매수에 의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언젠가 이게 바뀌는 거 아니냐, 이제 바뀔 때에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또 많은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수급이 바뀌면 그때도 하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는 수급만 갖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 상승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거기에 있어서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것은 언제 이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해보시는 것도 아니고 매매를 해보시다 보면 이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이런 게 이상하지. 매수, 자,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매도 매수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이상한가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러한 모습이 저는 너무 이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급에 대한 부분만 갖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이때죠. 이때 외인 프로그램이 계속 매수해 줬죠. 그리고 올라갔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뭐죠? 야, 이거는 뭐 당연히 올릴 거다. 왜? 뭐 재료와 뭐 기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는 어떻게 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생각을 한번 하실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고점에서 좀 저항이 생긴 부분, 거기에서 수급이 좀 바뀌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만약에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는 분들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게 또 매도가 나왔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나요? 엄청난 물량을 매수를 했는데 이제 조금 매도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여기에서 이제 주가 상승과 하락이에요. 주가를 이렇게 빼면서 매도할 수도 있죠. 프로그램이 반대로 올리면서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 빼면서 매도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올리면서 매도한다라는 것은 뭐죠? 어느 정도 이 매도 물량이 많이 더 나올 때까지는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 수급과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과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가야지만이 수익을 보는 거고 하락을 하면 손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상승과 하락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승 하락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급에 대해서는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가의 흐름과 지금 위치를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오늘 갭 상승이 나왔어요. 갭 상승을 나오면서 좋은 위치, 그러니까 좋은 위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저항에 대한 부분이죠. 이 저항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왜 하락을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려보면, 자, 이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앞에 저항이 되는 캔들이 있습니다. 이 저항이 생기는 캔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격, 저항이 되는 이 가격을, 자, 돌파를 해요.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하고 상승. 근데 돌파하고 안착하고 상승하는 가운데서 뭐가?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밀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습은 뭐냐? 오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저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갭으로 띄웠어요. 이거는 너무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건데 여기에서 왜 빠졌느냐? 지지가 되지 않고 빠진 이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좋은 위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매수에 대한 부분,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이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주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저도 저도 이제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좋은 위치를 찾아서 매수를 해 놓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도 분명히 좋은 모습 맞아요. 좋은 모습은 맞지만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빠진 것이다. 수급이 만약에, 그러니까 시가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붙어서 조금만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왜 이게 수급이 붙지 않아서다 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죠? 네, 여기가 지금 보면 조금만 수급이 붙여서 돌파가 나오면 최고가 다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상승도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또한 쉽게 나오지 못한다 라는 거죠. 최고가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파를 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밀렸어요. 여기에서도 밀렸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최고가는 찍지 못했지만 그냥 밀린 거죠. 결론이 뭐냐? 일단 여기에 대한 저항은 분명히 좀 부담스러움은 있다. 상승에 대한 부담스러움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하락이냐? 자, 그 또한 지금 바로 이거는 하락 추세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 지금 5일선에 대한 부분도 안착을 했죠. 근데 단순히 5일선만이 아니라 상단에 있는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분봉상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5분봉에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이미 제가 설정해드린 이 라인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갭으로, 자, 일단은 갭으로 띄웠어요. 갭으로 띄워놓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네, 좋은 상승이 나오지 못한 게 수급이 없었다. 수급이 있었던 건 뭐죠? 빼는 과정과 올리는 과정의 수급이지 이 좋은 자리에서 올리려고 하는 수급이 붙지 않았다. 그래서 빠진 거예요.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지금 위치는 나쁜 거냐? 지금 위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라고 좀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일단 오늘 저점에 대한 어디 저점이죠? 자, 이 전의 저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깨진 부분은 없다. 그리고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를 일단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수급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게 이렇게 터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부분?
상승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안 좋은 거지만 이거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올라간 만큼 빠진 건데 이거를 하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 수급에 대한 변화 분명히 시작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 수급의 변화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올려놓고 또 어떤 하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하더라도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하락이 있어서도 당연히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은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데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시고 나서 손실 중이신 분들은 걱정이 되겠지만, 이 매수 이후에 빠진 것 이 외에는 걱정하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 내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빠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최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외에는 저는 지금 상황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을 보실 때 수급에 대한 부분과 이 안착, 그리고 안착 이후의 상승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